지난번 영화 리뷰에 댓글들을 달아주셨는데요. 의사이자 연구자인 부모가 자신들의 체면과 딸에 대한 기대 때문에 조현병을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딸을 치료받지 못하게 한 것이 이 가족의 비극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영화를 보면 그렇게 생각할 만한 장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딸은 여러 번의 도전 끝에 의대에 들어갔고 부모 역시 의사이자 연구자였어요. 딸이 의사가 되거나 연구자의 길을 가기를 바라는 부모의 기대도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누나가 처음 이상 증상을 보인 것은 지금이 아니라 1983년이었다는 겁니다. 1983년 일본. 당시는 지금처럼 조현병이란 이름을 쓰지 않았고 정신분열증이라는 명칭이 일반적이었죠.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낙인도 지금보다 훨씬 강했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건 역시 지금과는 상당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정신의료는 지역사회 안에서 치료받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구조보다 정신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방식에 훨씬 더 크게 의존하고 있었어요. 한 번 정신병력이 남으면 취업이나 결혼,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도 컸습니다. 더구나 이 가족에게는 조금 더 특별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누나가 의대생이었다는 겁니다. 정신과 진료 기록이 남는 순간 딸이 의사가 되거나 연구자가 되는 길이 완전히 막힐 수도 있다고 부모가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독 역시 훗날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부모가 정신질환을 부끄러워해서 숨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는 조금 다르게 보게 됐다고 말해요. 당시 치료 효과에 대한 불신, 그리고 정신과 진료 기록이 딸의 미래를 막을 수 있다는 걱정이 부모의 판단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보면 영화 초반의 사건도 조금 다르게 보이는데요. 1983년 어느 날 누나는 갑자기 현실과 맞지 않는 말을 하고 결국 구급차에 실려 정신과로 갑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버지는 딸을 다시 집으로 데려와요. 그리고 말합니다. 아무 문제 없다. 지금의 시선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죠. 하지만 1983년이라는 시간을 대입하면 그 선택은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아버지는 딸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믿었다기보다 정신질환이라는 진단이 딸의 남은 인생 전체를 규정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했을 수도 있어요. 병원에 보내는 것이 딸을 살리는 일인지 아니면 평생 정신병자라는 이름을 붙이는 일인지 당시 부모에게는 그것조차 명확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선택이 옳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당시에도 분명 조현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정신과 치료로 연결했던 가족들은 있었을 겁니다. 항정신병약 역시 이미 사용되고 있었고 정신과 치료가 불가능한 시대도 아니었어요. 결과적으로 누나는 발병 이후 오랜 시간 제대로 된 정신과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상태가 악화되면서 부모는 딸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고 가족은 점점 세상으로부터 고립돼 갔어요. 그리고 훨씬 뒤에야 누나는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됩니다. 조금만 더 일찍 치료를 시작했다면 어땠을까?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했을까? 지금의 우리는 병원에 바로 데려갔어야 했다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더 나은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가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정답을 몰랐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딸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 딸의 미래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 정신질환을 인정하는 순간 딸의 인생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 마음들이 처음에는 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이 가족에게 일어난 일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워요. 당시에도 적절한 정신과 치료를 했던 집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시대가 그랬다는 이유로 이 가족의 선택을 모두 설명하거나 정당화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이 가족에게는 의사인 부모와 의대생인 누나라는 특수한 환경, 1980년대 일본 정신의료의 한계와 낙인, 부모가 딸의 미래에 걸었던 기대, 그리고 조현병이라는 질환 자체가 가진 복잡성과 예측 불가능성이 서로 얽혀 있었던 거죠.
어쩌면 이 영화의 비극은 누군가 한 사람의 잘못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여러 조건들이 하나의 복잡한 그물처럼 얽히면서 만들어진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했을까라는 질문에 하나의 간단한 정답을 붙이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가족의 가장 큰 비극은 1983년 그날의 한 번의 판단이 아니라 그 판단을 너무 오랫동안 바꾸지 못했다는 데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밝고 평온한 누나의 표정을 조금 더 이른 나이에 볼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토모아키 감독은 그 바람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다른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드라마 퀸 구독.